Inside, he'll have to go tighter than that. Oh, and they nearly touched. Can Raikkonen sweep in? Yes, he can. 안녕하세요, 키미TV입니다. 모든 드라이버의 목표는 경쟁자보다 빨리 결승선을 통과하고 레이스에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앞에 있으면 반드시 추월해야 하며, 만약 자신이 앞서 있다면 다른 드라이버들이 자신을 추월하지 못하도록 블로킹해야 합니다. F1은 추월을 통해 드라이버 간 순위가 결정되고, 추월하는 것은 매우 어려워 자주 발생하지 않는 특성이 있어서 추월은 언제나 경기의 하이라이트이자 드라이버도 보는 사람도 아드레날린이 솟구치는 순간입니다. 오늘은 F1 추월과 관련하여 알면 좋은 6가지 사실에 관하여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저는 모터스포츠계에 종사하는 전문가가 아닌 한 명의 라이트한 팬으로서 알고 있었던 내용이나 공부한 내용을 공유해드리는 것이오니 참고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언해주실 내용이 있다면 편하게 댓글로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슬립스트림. F1을 비롯한 모터스포츠를 시청하다 보면 이렇게 두 대의 차량이 일렬로 가까이 붙어있는 모습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이는 후미에 있는 차량이 앞선 차량을 추월하기 위한 기술로 슬립스트림이라고 합니다. F1 차량은 직선에서 시속 300km 이상의 매우 빠른 속도로 달리기 때문에 그만큼 많은 공기 저항이 발생하는데, 추월을 시도하는 차량은 추월을 하려는 차의 후미에 최대한 가깝게 붙어서 앞선 차량이 공기 저항을 대신 받아주도록 이용하는 것입니다. 앞 차량의 바로 후면은 약간의 저기압 상태가 되는데, 이로 인하여 후미 차량이 앞차로 빨려 들어가는 현상이 생겨 잠깐의 순간 동안 좀 더 빠른 속력을 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토우라고 합니다. 후미에 있는 차량은 이 토우 현상을 이용하여 앞선 차량을 직선에서 추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직선에서는 다운포스가 크게 요구되지 않기 때문에 거의 모든 드라이버가 직선에서 추월을 시도할 때 슬립스트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더티 에어. 우리는 비행기를 탈 때 이따금 난기류를 만나면 비행기가 불안정하게 흔들리며 왠지 추락할 것만 같은 불안감을 느끼곤 합니다. F1에서도 이런 난기류와 비슷한 와류인 더티 에어가 있으며, 이는 드라이버 간 추월 경쟁에 매우 큰 영향을 줍니다. 더티 에어란 추월을 위한 슬립스트림 사용 시 앞차에서 넘어온 불안정한 공기 흐름입니다. 이러한 더티 에어는 추월 시도하는 후미 차량의 프론트 타이어의 공기 흐름을 흐트러 놓아 차량의 다운포스를 꽤 많이 상실하게 만들어서 드라이빙하기 매우 어렵게 합니다. 이러한 현상으로 프론트 타이어에 충분한 접지력이 생성되지 못하고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 앞차와 충돌하기도 합니다. 특히 앞차의 후미의 바싹부터 오래 달릴 경우 타이어의 마모가 더 빨리 진행됩니다. 또한 뜨거운 배기열이 뒤섞인 공기로 인하여 후미 차량의 엔진과 브레이크의 냉각 효율도 떨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사유로 드라이버들은 추월 시도를 위해 앞선 차량에 바싹 붙었다가도 추월이 여의치 않으면 앞 차량과 2초 간격의 거리를 두는 편입니다. 다운포스를 활용한 타이어 그립 유지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는 제 채널에 있는 F1 타이어와 관련한 영상이 설명되어 있으니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DRS. DRS는 2011년 시즌부터 F1에서 추월을 장려하고자 도입되었습니다. 주행 중 공기 저항을 의도적으로 높여서 높은 다운포스를 생성하고 타이어 그립을 유지하는 F1은 코너를 빠르게 돌아나갈 수 있지만, 반대로 다운포스가 크게 중요하지 않는 직선에서는 그만큼 스피드에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DRS는 다운포스를 생성하는 주요 역할을 하는 리어윙을 일시적으로 평평하게 하도록 조작하여 직선에서 공기 저항을 약 30% 가까이 줄이고 시속 15에서 20km의 추가 속력을 일시적으로 얻을 수 있도록 합니다. 이렇게 드라이버들에게 이점을 준 DRS는 특정 상황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DRS는 앞차와의 간격이 1초 이내에 있는 후미 차량이 지정된 DRS 존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경기 중 DRS 사용이 가능한 상황에서는 스티어링 휠로부터 이를 알리는 신호가 드라이버에게 전달되어 드라이버는 혼선 없이 적절한 시점에 DRS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차량 간 간격이 매우 좁은 레이스 스타트와 세이프티카 상황 종료 직후에 2랩 이내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날씨가 안 좋거나 경기 중 위험 상황, 즉 옐로우 플래그 상황에서도 사용이 제한됩니다. 네 번째, 추월 규정. F1의 추월은 항상 사고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안전한 레이스 운영을 위한 규칙이 존재합니다. 이 중 기본적인 규칙 몇 개만 대표적으로 이야기하자면, 먼저 앞선 차량은 후미의 차량을 방어할 때 원 무브, 즉 한 방향으로만 한 번만 움직여야 됩니다. 후미 차량이 추월을 시도할 때 앞선 차량은 약간씩 움직이며 후미 차량의 슬립스트림을 방해하여 토우를 차단하고 추월하지 못하도록 하는데, 이를 2번 이상 움직이게 되면 뒷차량의 공기 흐름이 매우 불규칙해져서 주행이 위험해집니다. 또한 최고 속도를 질주하고 있는 직선 구간에서 두 차량이 접촉하여 큰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2번 이상의 횡이동을 해서는 안됩니다. 과거 2012년 말레이시아 그랑프리에서 아직 성숙하지 않았던 밀턴이 형이 이런 지그재그 주행을 해서 여러 안티팬들에게 까임의 떡밥을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코너 진입 시 뒤에 차량이 있을 때 급브레이킹을 하거나 좌우로 크게 움직여서도 안됩니다. 코너를 돌기 위해서 이미 두 차량은 브레이킹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불규칙한 움직임은 사고로 이어지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추격해오는 차량이 나란히 달리고 있는 상황인 사이드 바이 사이드의 경우에는 앞선 차는 뒷차량의 코너링 라인을 막아서는 안됩니다.
즉 나란히 달리고 있다면 지나갈 공간을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앞선 차량이 바깥쪽, 뒤에 차량이 사이드 바이 사이드 상황의 안쪽이라면 앞선 차량은 안쪽을 가로지르는 움직임으로 뒷 차량의 경로를 방해해서는 안 되며, 반대로 앞선 차량이 안쪽에 있다면 뒷 차량을 코너 바깥으로 밀어내면 안 됩니다. 이는 앞선 설명과 같이 코너 진입 시 차량은 감속 중인 상황에 진행 방향을 급격히 바꾸기도 추가적인 감속도 쉽지 않아 사고로 이어지기 쉽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 F1에 추월이 많이 없는 이유. F1에서 추월을 다른 모터스포츠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보기 힘든 이유는 먼저 레이스카가 충돌에 매우 약하기 때문입니다. 가벼운 충돌에도 서스펜션이나 프론트 윙이 손상되거나 타이어 펑처가 발생하여 경기를 포기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안전규정과 장치가 부족했던 1980년대까지만 해도 추월은 약간의 과장을 더해 목숨을 걸 만큼 담력이 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타이어의 부담 때문입니다. 배트를 통한 추월은 그만큼 브레이킹이 많고 급격한 방향 전환이 일어납니다. 특히 급격한 브레이킹으로 타이어가 접지력을 잃고 미끄러지는 락업 현상이 발생하기도 하는데, 타이어의 평평한 면을 만드는 플랫스팟이 발생할 만큼 타이어의 내구도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또한 다른 차량을 추월하기 위해서는 평소 주행하던 최적의 주행로인 레코드 라인이 아닌 경기 중 발생한 이물질인 데블이나 타이어에서 떨어져 나간 마블이 있는 더티 사이드에서 주행하거나 경합 중 코너에서 코스 밖으로 밀려나가는 경우가 있어 타이어의 부담이 커집니다. 타이어가 마모되면 그만큼 랩 타임도 느려지고 계획이 없던 피트스톱도 해야 할 수 있으므로 손해가 막심해집니다. 세 번째 이유는 앞서 설명한 더티 에어 때문입니다. 더티 에어로 인하여 앞선 차량의 후미에 계속 붙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추월이 더욱 어려워집니다. 네 번째 이유는 F1에서는 팀 간 차량의 성능 차이가 있으며 예선 결과에 따라 빠른 차부터 앞에 위치하기 때문에 추월 장면을 더욱 보기 힘듭니다. 최근 몇 년간의 경기를 보면 성능이 좋은 메르세데스 차량이 레이스 스타트부터 종료 시까지 크루징하다 종료되는 경기가 많습니다. 여섯 번째, 알론소와 패작가. 이렇게 추월이 힘든 F1의 특성으로 인하여 2010년 챔피언십은 드라마틱한 결과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때는 F1 2010년 시즌 최종전의 아부다비 그랑프리. 당시 이 경기가 시작되기 전까지 알론소가 246점으로 챔피언십을 리딩하고 있었고, 베텔은 231점으로 웨버의 238점에도 밀린 3위를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알론소와 베텔의 챔피언십 포인트 격차는 15점이었고, 베텔이 예선에서 폴 포지션을 차지했지만 알론소도 3위로 레이스를 스타트하였고, 베텔이 이 경기를 우승하더라도 알론소는 4위 이상의 성적만 올리면 트리플 챔피언이 될 수 있었던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전혀 예상치 못했던 반전이 일어났는데, 알론소가 경기 중 피트스탑 복귀 후 앞서 달리던 르노의 페트로프를 40랩 동안 추월하지 못하고 7위로 골인한 것입니다. 그리고 베텔은 이 경기를 폴2윈으로 마치며 생애 첫 챔피언이자 최연소 챔피언 자리에 오릅니다. 이러한 챔피언 확정이 너무 드라마틱했고, 이러한 결과는 페트로프의 신들링 블로킹으로 생겨난 것이어서 당시 페트로프는 F1 팬 사이에 패작가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습니다. 패작가의 블로킹 능력도 그분 오신 날 수준이었지만 최고의 테크니션 알론소가 좀 더 성능이 좋았던 페라리의 차량으로 40렙 동안 추월 시도를 해도 실패한 경우가 있었던 만큼 F1에서의 추월은 어려운 것 같습니다. 키미TV에서 준비한 F1 추월과 관련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키미TV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